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최동호의 스포츠당. 옛말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라는 이야기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네. 어제 매우 기대하고 복싱 경기, 세계의 대결이라고 불린 월드컵이었나요? 경기를 보고서 그렇게 얘기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예. 오늘의 스포츠당은 그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되겠네요. 안녕하십니까, 최동원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네, 스포츠 평론가 최동원 선생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예. 어제 경기 보셨습니까? 저 권투조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네. 그래 별로 안 보는데 어제 경기는 제가 봤죠. 에헤. 안 볼 수가 없었죠. 워낙 네네. 관심 있는 경기라서. 네. 예. 봤는데 그 경기 끝나고 난 뒤에 역시 하신 말씀, 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 네. 어제와 오늘 사이 한 수십 번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랬는데 그 본질적인 얘기를 끝나고 난 뒤에 메이웨더가 얘기를 했죠. 네네. 나는 계산적인 복서다. 네. 이기기 위해서 나의 스타일대로 아웃복싱하면서 포인트 따갖고 간다. 네네. 이거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었고요. 그런데 이 파키아오가 잡지를 못했어요. 스피드를 죽여야지 되는데 네네. 쫓아다니다가 앞면에 유효타를 너무 많이 허용한 거죠. 네. 그래서 마치 올림픽 경기 보듯이. 네네. 올림픽 경기 그 다운은 없고 카운터 펀치 없고 그냥 이 포인트 따기 위해서 정확하게 가격하는 위주로 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경기였었죠. 팬들로 보면 당연히 재미가 없죠. 태권도도 그래서 좀 더 공격적으로 무도의 맛이 나게 바꿔야 된다 그래서 많은 논의 이뤄지고 전자장구도 도입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런 거였는데 어제 복싱 경기가 정말 아마추어 복싱을 보는 듯하다. 뭔가 화끈한 맛이. 그러니까 우리가 권투 영화의 고전이라고 하나요? 권투 영화라기보다는 다른 영화겠지만 로키를 봤을 때 좀 비현실적이긴 했지만 그래도 처음부터 끝까지 인파이팅을 하면서 지긴 졌지만 멋지게 졌기 때문에 로키 이름이 불리지 않습니까? 영화에서는. 그렇죠. 네. 그런 거였는데 어제는 그런 게 없었다. 예, 그런 게 없었죠. 네. 근데 이 두 선수의 경기를 보면서 제가 참 느꼈던 거는 진짜 이 수준은 높은 것 같다. 그러니까 파키아오나 메이웨더나 이 주먹 날아가는 이 반응하는 속도, 네네. 그 선수들의 스피드 보니까 정말 빠르다. 날아다닌다는 몸이 너무나 가벼우면서 몸 안에 에너지가 충만해가지고 네. 그냥 그 스프링 튀듯이 기회만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팍팍팍팍 튀어나가려고. 네. 그래서 제가 주먹 한 번 뻗을 때 이 사람들은 충분히 내가 주먹 뻗을 것을 미리 알고서 내가 한 번 뻗을 때 한 5번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스피드다. 네. 그 점은 굉장히 진짜 놀라웠었죠. 역시 월드 클래스구나. 이 점은 느꼈죠. 그렇군요. 몸의 움직임이 좋고 패스도 훌륭하고 그렇지만 골이 안 나는 경기. 그렇게 골을 안 났죠. 이 원펀치가 터지지는 않았으니까. 네. 근데 제가 솔직히 이제 고백을 합니다. 네. 아무리 이 스포츠 평론가라고 해도 모든 종목을 다 알 수는 없잖아요. 네. 좋아하는 종목도 있고 싫어하는 종목도 있고. 권투는 저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네. 이 파키아오와 메이웨더 좀 몰랐던 선수예요. 네네네. 지난주 정도에 이제 이게 총 대전료가 2,700억 원, 네. 2억 5천만 달러 엄청나죠.
네. 이 기사 나오고 난 뒤에 이제 메이웨더 파키아오 막 쏟아지기 시작해서 저도 이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제 스타디를 시작한 거였었거든요. 근데 한 가지 의문점이 들었어요. 네. 저도 모르는데 이 복싱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 수도 있겠지만 과연 우리 국민 중에서 메이웨더와 파키아오를 알고 있던 국민들이 몇 명이나 됐을까? 네. 그래서 점점 보니까 나오는 기사들이 소위 말하는 어뷰징이 있잖아요. 네. 취재는 하지 않고 남들 쓴 기사 그대로 베껴가지고 막 올리는 것들. 네. 이것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그 돈의 잔치에 관한 이 가십성 기사들이 엄청나게 쌓이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서로 시너지 효과가 있어가지고 진짜 이게 대단한 것처럼 네. 호사가라고 할까요? 뭐 스포츠 팬들 사이에서는 뭐 이 메이웨더와 이 파키아오에 관해서 모르면 안 되는 것처럼 화제가 돼서 서로가 끼어들게 되는 거죠. 네. 근데 그 중에 진짜 처음부터 알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고 하거든요. 이런 것이 글로벌 마케팅의 진수다. 네. 역시 그런 부분. 그러니까 예. 뭐 돈을 그만큼 대전을 많이 줬으니까 이 정도 홍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건데. 2,700억 원을 쏟아 부었으니 네. 3,000억 원 이상은 최소한 벌어야 되니까. 네. 그쵸? 예. 또 우리의 또 SBS는 이게 경기가 제가 12시 10분에 시작 정도가 됐는데 네. 11시서부터 네. 중계를 시작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11시 반쯤에 그래 이제쯤이면 별판이 났나 어떻게 돼가고 있나 딱 보니까 시작도 안 했어. 아직도 네. 시작 안 했어요. 네. 대단했습니다. SBS도. 네, 좋습니다. 지금 반응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왼발의 맙소사님께서는 이 패러디, 예, 챔피언이 된 이 양반이 이제 피하는 모습을 메이웨더. 네. 메이웨더의 그 상체 움직임이나 네. 어깨로 피한다고 하잖아요. 네. 야, 그 디펜스는 진짜 어떻게 보니까 대단하고 디펜스에서 더 놀라웠던 거는 클린치도 아주 유효적절하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이제 그렇죠. 그런데 예. 그 방어도 복싱이니까 예. 이 챔피언을 조롱하는 의미겠죠. 지금. 그렇죠. 예. 로게지스님, 슈거레 레너드, 토머스 헌즈가 얼마나 위대한 복서인지 실감하는 경기였습니다. 선마님 어제 봤는데 나는 계산적인 복서다라는 말이 비읍 지읒 이응 박주영입니까? 선수의 나는 슈팅을 남발하지 않는다와 비슷한 느낌이네요. 라고. 찌짤치다님, 타이슨 형님도 화나시고 We waited 5 years for that 이러면서 타이슨 형님이 화를 냈다고 하네요. 또 공동동 아줌마님도 파키아오 응원했는데 무명의 조합원님께서는 호야 형님도 화나심 오스카 델라 호야 Sorry 복싱 팬스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근데 지금 우리 뭐 이 공릉동 아줌마님도 올려주시고 네. 다 올려주신 내용이 그 민심이거든요. 비슷한 민심. 내용이잖아요. 근데 네. 이걸 보면 참 이게 모순적이라는 얘기가 네. 어제 이 메이웨더가 입장할 때에도 네. 관중석에서 야유가 터져 나왔었거든요. 메이웨더 입장할 때. 왜 그러냐? 왜냐하면 메이웨더가 매번 이런 식이에요. 이 경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화끈하지 않고 이기기 위해서 재미없는 경기를 하는, 그러니까 인기가 별로 없는데 대전이랑 보면 엄청나죠. 왜냐하면 네. 악명이 높은 거죠. 아하. 그래서 어제 이 경기 끝나고 난 뒤에 이겼다라고 승리 선언을 있고 난 뒤에 메이웨더가 그 링 사이드에 올라가가지고 두 손을 번쩍 치켜들기도 했었거든요. 네. 이때도 야유가 터져 나왔어요. 네. 그런데 메이웨더에게는 이 야유, 그 페이머스가 아니라 노트리어스가 네. 이 메이웨더 부를 이루는 자산이 되겠죠. 이것을 보면서 저는 메이웨더가 위약적이다. 네. 스스로 위약적인 행동을 하면서 이 악플을 즐기고 이것이 그의 어떤 명성의 발판이 돼가지고 돈을 벌고 있구나. 그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식으로 자기는 가고 있다라고 좀 느끼게 됐죠. 네, 그렇군요. 예, 멋있군요. 알겠습니다. 치자치다님은 두 선수 아무도 몰랐음. 하긴 저도 예. 복싱 본 지 오래됐습니다. 복싱이 그렇죠. 한 80년대, 90년대 유명호 때까지였었고 네. 그 이후로는 뭐 복싱이 그렇게 관심이 많이 줄었으니까. 뭐 최효삼이라든가 몇몇 선수들 있었지만 이제는 뭐 한국 복싱 소식은 거의 없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거의 없죠. 네. 자, 그렇게 해서 파키아오 그리고 메이웨더의 그 경기에 대한 뒤풀이 얘기했고요.
오늘 사실은 준비하신 게 참 많습니다. 먼저 오늘 좋은 기사로 좋은 기사 웬일로 얘기. 좋은 기사를 뽑아오셨어요? 항상 옳지 않은 좋은 기사만. 기사가 보니까 좀 많이 좀 있어가지고. 먼저 야. JTBC 릴리안 메르 유스 동계올림픽 분산 개최 얘기해 주세요. 그 얘기 먼저 한번 해볼까요? 네네. JTBC가 지난 4월 30일에 보도한 내용이거든요. 네. 골자는 뭐냐면은 릴레함메르 노르웨이의 조그만 도시잖아요. 네. 시골 마을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데 릴레함메르가 내년에 유스 동계올림픽을 개최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한 1년 정도 남았죠. 1년 앞둔 시점에서 4월 30일에 릴레함메르가 우리 분산 개최하겠다고 선언했어요. 그래서 뭐 오슬로라든지 릴레함메르 이외 지역, 그러니까 오슬로 같은 데에 있는 이 스노보드 경기장 활용하겠고 네네네. 폐회식은 아예 폐회식장 짓질 않겠다. 예. 폐회는 오호. 파티를 하겠다. 오호. 이렇게 발표했는데 IOC의 반응이 지지한다. 였거든요. 멋있네요. 이거를 JTBC만 보도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JTBC가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는 평창이었었겠죠. 애들로 까는 얘기군요. 예. 네. 근데 평창 관계자의 인터뷰를 내보내면서 평창이 분산 개최이 어렵다, 힘들다, 원한 고수한다라고 얘기했던 주요한 근거 중에 하나가 네. 평창은 3년 남았는데 시간이 없다는 거였었거든요. 네. 1년 남겨놓고 릴레함메르는 경비 절감 환경 보호 위해서 분산 개최하겠다고 결정했고 IOC는 지지했는데 네. 평창은 3년 남겨놓은 시점에서 강원도 빚더미엠이 올라가 있으면서도 분산 개최를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이거의 허구성을 신뢰를 보여주면서. 예. 예. 근데 더 웃기는 거는요. 네. 아까 제가 이 메이웨더 파키아오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어뷰징 말씀드렸죠. 어뷰징. 뭐 네. 마우스피스가 얼마나 이거 한번 뜨면은 막 서로 베껴 쓰고 난리를 쳤는데 네. JTBC의 릴레함메르 유스 동계올림픽 분산 개최 보도는 JTBC만이 보도를 했어요. 이 뉴스의 의미, 평창 동계올림픽은 3년 정도 남겨놓은 시점에서 강원도의 빚더미 그리고 올림픽 자산 사후 관리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좋은 사례, 선례가 될 수 있는 모델에 대한 어떤 기사가 나왔는데 아무도 받아쓰질 않았죠. JTBC만 받아서 썼어요. 역설적으로 JTBC가 훌륭한 기사를 써줬다라는 것은 JTBC만 썼다는 건데 실은 이런 기사는 스포츠 저널리즘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죠. 네. 의미 있는 기사이고 우리가 묘안을 짜내야 되는 시점인데도 네. 다 외면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얘기로 넘어가도 될까요? 예. 네. 두 번째 조이뉴스 24에 여자 축구 평가전 없이 출전식 치르고 월드컵 가는 이유에 대해서 이런 제목으로 기사를 써줬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이 조이뉴스의 보도인데 여자 네. 축구가 다음 달에 캐나다에서 여자 축구 월드컵이 열리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뭐 멤버 좋습니다. 지소연 선수 올해의 선수상 받은 있고 또 러시아에서 뛰고 있는 박은선 선수 있고요. 네. 또 국내에도 여민지 선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지지난주에 우리 그 지소연 선수 그 영국에서 경기 뛰고 와서 국내에 들어와서 2경기 뛰고 다시 돌아갈 때 이코노미 클래스 타고 들어갔다라고 하면 지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네. 했는데 여자 축구가 이제 이 월드컵에 갈 때 남자 같았으면은 출정식을 치르고 네. 출정식을 어디서 하냐면은 평가전을 치르고 네. 평가전 끝나면 출정식하고 출발을 하죠. 네. 또 여자 축구는 출정식도 없어요. 그래요. 예. 왜 없냐? 예. 그러니까 남자와 비교해서 이 모든 것이 열악하다는 얘기죠. 그랬는데 근데 우리는 관념적으로 열악하니까 지원을 더 해줘라라고 얘기할 수는 있다. 그러나 축구협회로서는 그렇게 하기 힘든 속사정이 있다. 라는 거를 기자답게 날카롭게 한꺼풀 벗기고 들어가서 그 이유를 설명해 준 기사입니다. 야,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 기사 내용 중에 축구협회 고위관계자 인터뷰를 따가지고 이 뭐 13년 만에 여자 축구가 월드컵에 진출했기 때문에 성대하게 보내주고 싶은 것이 사실인데 네.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다. 네. 그러니까 평가전 하기에는
이미 일본이나 중국은 유럽팀과의 A매치가 예정이 돼 있어가지고 상대를 구하기도 힘들고 네. 이 평가전 말에는 비용도 사실은 구하기가 쉬운 편이 아니다. 아. 이런 현실적인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거였었죠.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 이게 조금만 좀 노력을 기자 입장에서 노력을 기울여가지고 의심이 들 수 있잖아요. 네. 이거 뭐 평가전 한번 치르면 되는 건데 축구협회에 그 정도 돈이 없을까? 네네. 그 정도 성의가 없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정도가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를 한꺼풀 들어가서 실제로 취재를 했다는 얘기죠. 실제로 취재를 해서 이것을 정량화했다는 얘기군요. 예. 쉽게 얘기하면은. 예, 그렇군요. 근데 여자 축구는 좀 근데 너무 참 좀 어렵죠. 그래서 네. 출정식을 어디서 하냐면 카페에 모여가지고 하고 한대요. 아이고. 이거는 저는 축구협회가 좀 무성이 있지 않을까. 이건 좀 너무하네. 아무리 그래도 예. 예,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죠. 네. 자,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이뉴스 24에서 제대로 얘기를 했다. 예, 까더라도 실상을 제대로 밝힌 다음에 예, 나머지는 이제 그걸 읽는, 그걸 듣는 그런 팬들에게 그 맡기는 뭐 이런 방법도 괜찮겠네요, 근데 정말. 이 얘기를 제가 하면 될까? 이것도 좀 조심스러운 얘기 중에 하나인데. 네. 근데 결국에는 평가전을 왜 치르지 못하느냐? 라는 문제에 들어갔을 때 우리 팬들에게도 드릴 말씀이 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네. 협회에서 평가전을 치를 때 들어가는 비용이 예를 들어서 한 경기당 2억 원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네. 근데 남자는 2억 원 들어가가지고 평가전 치러서 티켓 팔아가지고 장사가 되니까 협회가 예산을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근데 여자 같은 경우에는 평가전 여자 A 매치를 하더라도 2억 원 들여가지고 티켓 판매가 뭐 5천만 원밖에 되지 않으니 여자 경기는 하면 할수록 조차가 쌓이기 때문에 협회에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축구 팬들이 티켓 사서 구경 가주는 것이 실제로 도움을 주는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될 수는 있는 거죠. 이게 가장 근본적인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그렇군요. 현대 스포츠는 아무래도 관중이 있지 않으면 또 소비해주는 층이 있지 않으면은 비인기 종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예. 그런 아무리 국가가 나서서 도와준다 하더라도 그것은 빅 이벤트, 스포츠 이벤트만 있을 때 반칙하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자 축구가 아무리 수준이 높아지고 남자에 비해서 피파 랭킹도 훨씬 뛰어나고 막 우승을 넘보기도 하고 그렇지만 관중이 없는 가운데서는 이것이 참 의미가 많이 퇴색이 된다. 예. 뭐 이런 얘기일 수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사 두 가지였고요. 도움제 하나만 더 얘기를 해볼까요? 풋볼리스트에서 AFC 총회 막전 막후 정몽규가 옳았다. 뭐 이렇게. 예, 그러니까 지난 4월 30일에 아시아 축구연맹 AFC에서 총회가 열렸거든요. 네. 이 총회에서 투표를 해가지고 이 FIFA 집행위원을 아시아 쪽에 배정된 쿼터가 4장이었었는데 네. 한 장은 당연직이었었고 네. 이 회장이 저절로 집행위원이 되는 거고 나머지 3명을 뽑는 선거가 열렸습니다. 네. 이 선거가 열렸는데 이 아시아 축구연맹, 그러니까 이 스포츠 단체의 이 폐쇄성과 비민주성을 또 여실히 또 보여줬어요. 네, 어떤 건가요? 대한축구협회장인 정몽규 회장이 도전했거든요. 근데 실패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낙선했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낙선됐는지 그 과정이 어땠는지를 아무도 쓰지를 못했죠. 왜냐하면 가질 않았으니까. 근데 존 듀어든이라는 우리 그 영국인인데 네. 한국에 와서 축구 칼럼니스트로 글 쓰는 분이 있었죠. 예, 그렇죠. 이분이 거기 이제 취재를 했어요. 아, 네. 해가지고 이 풋볼 리스트에다가 원고를 쓴 거죠. 칼럼 그 과정을. 한국에서는 존 듀어든만이 직접 현장에 있었으니까. 그렇군요. 그 내용 자체하고 이 분이 논점으로 내세운 근거는 좀 동의하기 힘든 게 있는데 하지만 유일하게 현장을 직접 봤던 기사이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4월 30날이 투표일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그 투표 당일에 갑자기 선거 방식이 바뀌어요. 상식적으로 생각이 안 되죠. 아니 그렇게 된다면은 선거를 보이콧해야죠. 그렇죠. 네. 근데 선거 방식이 바뀌게 되면은 바뀐 선거 방식은 정몽규 회장한테 불리한 거로 된 겁니다. 불리한 쪽으로. 그렇군요. 예. 근데 그게 그냥 그 공개 투표로 선거 방식을 이렇게 바꾸기로 했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세요. 총회장에서. 네네.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 주세요. 예. 이래가지고 그게 그냥 쓱 바꾸고서 넘어간 겁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항의하는 발언기도 제대로
받지는 못하고. 네, 네, 네. 이게 무슨 이게 각 나라를 대표하는 아시아의 축구연맹의 총회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까? 예. 근데 가만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스포츠가 뭐 페어플레이를 강조하기는 하지만 네. 사람이 모여서 조직을 꾸리다 보면 권력 관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아. 그 권력 관계의 핵심은 돈과 권력이라 이거죠. 예, 예, 예. 그래서 IOC나 FIFA나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 예. 그럼 이 FIFA의 가장 최근의 예를 들어볼까요? 카타르 월드컵 예. 스캔들 터졌죠. 그랬었습니다. 사막에 있는 축구 경기장에다 에어컨 전부 다 가동시키겠다. 예, 예. 이거 부질없는 이게 부질없고 힘들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왜 카타르가 가지고 왔냐? 예. 부페에서 뇌물 스캔들 터졌잖아요. 그랬는데 이 스포츠 단체에서 터진 부패 스캔들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단체가 해결을 하게 되잖아요. 그 안에 이제 감사 조직이나 있으니까. 네. 그 FIFA도 조직을 가동시켰는데 제대로 밝혀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피파의 부패라던가 폐쇄성 이런 것에 대해서는 참 저 같은 사람도 들었을 만큼 이러저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네. 그리고 그 최근의 예이고요. IOC에도 이 올림픽 개최지 결정과 관련해서 네. 이 부패 스캔들이 수없이 터지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이 아시아 축구 연맹 AFC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네네. 스포츠 단체에도 이렇게 문제가 많이 있다.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네. 스포츠에도 행정이 있고 예산이 있고 정책이 있고 뭐 철학이 있고 있는데 우리는 이 모든 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거죠. 예. 그냥 경기 자체에만 매몰되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 밖에서 권력을 쥐고 있는 소수의 무리들이 끝없이 향후에 나가면서 재생산한다는 얘기죠. 네. 그들의 권력을.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그런 스포츠맨십을 기대하는 대다수의 그런 팬들과의 바람과는 다른 이런 이야기들이. 예. 근데 이 중동의 지금 그 아시아 축구연맹 회장이 네. 뭐 셰이크 아마드라는 분인데 네. 그리고 이 중동의 이 유력한 인사들이 대부분 다 그 왕족들이잖아요. 예, 그렇죠. 왕족들인데 뭐 그 5.1달러 가지고 이 스포츠계를 주무르다 보니 네. 너무 전횡이 심한 게 축구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목에서 다 일어나고 있어요. 네. 그 우리나라가 세계 아시아 정상권의 실력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예를 들게 되면 핸드볼도 우리가 정상권인데 네. 결승이나 준결승 등에서 중동팀 만나게 되면은 절반은 패예요. 심판들의 장난으로. 게다가 뭐 침대 축구 등등 예. 악명 높은 이런 경기 매너도 있고요. 예. 이게 좀 제어가 안 되기 때문에 참 이게 골치스러운 문제라고 보는 거죠. 차라리 그냥 저쪽에 웨스턴과 이스턴 나눠가지고 분리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까지 혼자서 해볼 정도로.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몽규 회장 같은 경우는 그러게요. 좀 속상하고 그럴 텐데 이건 어떻게 대처를 하게 될까요? 경험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몽규 회장도 자신의 그 친인척인 정몽준 회장의 그 월드컵 유치 네. 첫 출발점이 됐던 그 FIFA 집행위원, 네. 그러니까 아시아 축구연맹 부회장으로 당선이 돼가지고 FIFA의 집행위원으로 입성하게 된 것이 네. 이 국제 스포츠계에 거물러 성장하게 된 첫 번째 발판이었던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다음번 기회에 또 도전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스포츠계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IOC 위원이 어떤 인간들이냐 얘기하면은 부정적으로 표현했을 때 네. 돈도 좀 있고 놀 줄 아는 도련님들의 사교 모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정확하게 본질을 얘기한 면도 있습니다. 지금 이 표현이. 어허. 때문에 굉장히 높은 진입장벽을 치고서 비밀스럽게 자기들끼리만의 그걸 갖고 있잖아요. 네. 여기에 아무리 뭐 한국의 정몽규라고 하더라도 어느 날 갑자기 들어가가지고 성사되기는 힘들다. 이번에 경험이고 또 추후에 한 4년 동안 끊임없이 국제축구 무대에서 활동을 하면서 계속 노리겠죠. 네. 제 입성을, FIFA 입성을.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경험으로 삼아야 되겠군요. 그 정몽규 회장으로서는. 예.
다음에는 절대 이러진 말아야 되겠다라는. 예. 그렇게 해서 오늘 좋은 기사 JTBC 릴리안메로 뉴스 동계올림픽 분산 개최 조이뉴스 24 여자 축구 평가전 없이 출정식 치르고 월드컵 가는 이유 풋볼리스트 AFC 총회 막전 막후 정몽규가 올랐다. 요 좋은 기사 뽑아주셨고요. 이제는 좀 비평이네요. 예. JS컵 국제 청소년 축구 대회 이승우 관련 보도 뭐 이런 얘기. 네. 이거 참 적나라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우리 축구 팬들 지난 한 주 동안 이 이승우라는 이름 지겹게도 보셨어요. 그러게 말이죠. 바르셀로나 유소년 팀에서 뛰고 있는 유럽 무대에서 인정받을 정도로 네. 재능이 있는 건 틀림없는 선수죠. 눈매가 무서웠던. 예. 예. 근데 이 JS컵 이 박희성 선수가 이 JS 파운데이션 설립한 이 박진우 선수가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이거든요. 그렇군요. 이 JS 파운데이션이 이제 수원시하고 이 후원을 얻어서 네. 수준 높은 청소년 축구 대회를 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루과이, 프랑스, 벨기에, 우리나라 4개 팀. 네네. 그것도 우루과이, 프랑스, 벨기에가 전부 다 18세 이하 국가 대표팀이 온 거예요. 네. 뭐 지역별 무슨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렇군요. 무슨 도 대표가 아니라. 네. 예. 그랬는데 이 대회 전에부터 이제 우리나라 이 대표팀에 관한 얘기가 나올 때 네. 우리나라 대표팀에 관한 기사의 90%는 전부 다 이승우였어요. 아, 대표팀 얘기한 게 아니라 이승우 얘기만 한 겁니까? 예, 90%는 전부 다 이승우의 얘기만 그냥 다 깔은 겁니다. 네. 하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대표팀 선수들, 그러니까 18세 이하 선수들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더 그러겠죠. 네. 얘들도 훈련 끝나고 가게 되면은 자기 이름 다 검색해 봅니다. 그렇겠죠. 예. 네. 감독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민감하게 다 반응하고. 네. 그래서 이 감독들도 굉장히 그 신경을 쓰는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이승우 얘기만 계속 나오다 보니까 네. 부담스러워진 거죠. 짜증나겠네요. 예. 네. 다른 선수들은 다 뭡니까, 입장에서 봤을 때. 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심지어 이제 이 안익수 감독이 네. 이승우 기사가 너무 나오는 것 같다. 네. 그리고 이승우도 팀의 일부분이다. 네. 이런 식으로 나중에 이제 계속 강조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오죽했으면.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줄곧 그냥 이승우로 간 겁니다.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거죠. 네. 저는 첫 번째로는 그 이유가 있다고 봐요. 어떤 걸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 그 축구 기자들이 18세 이하 대표팀 잘 몰라요. 무식의 소치다. 예. 그러니까 전술이나 선수들 면면이나 어느 정도 기본적인 지식이 있고 평소에 좀 접촉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쓸 게 많이 있죠. 네. 쓸 게 없는 거예요. 무식하니까 아는 게 없으면 알지 쓸데없다. 못하니까. 네. 그 상태에서 이제 이승우가 있으니까 이승우만 줄곧 매달린 거죠. 네. 결국은 그게 가장 주된 이유라는 겁니까?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 두 번째로는 뭐 우리 저널리즘의 이 기본적인 그 한계죠. 네. 스타 한 명이만 매달리고 장사되는 뭔가 갖다 눈에 보이게 되면 얘만 계속 자꾸 들어가는 거죠. 그것도 이제 무식의 소치일 수도 있는 건데. 예. 그 TV 스포츠임에도 불구하고 팀보다는 스타성 있는 개인 이걸 앞세워서 그 기사를 뽑아내는. 예. 그리고 그것이 소비되는 예? 축구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그런 집단이라고 한다면 그런 식으로 들이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그렇게 제가 지금 이제 프롤로그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대회 기간 동안에 우리 축구 기자들은 전부 다 이승우에 초점을 맞췄다. 네. 이승우 기자만 쓰고 있었다. 네. 이렇게 누군가에 집착했을 때 여태까지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저널리즘의 어떤 부작용, 네. 한국적인 특성이 어떻게 삐뚤어지느냐가 네. 이번에도 여실히 드러났어요. 네. 망신살이 뻗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어떤 겁니까? 우리나라 축구 저널리즘의 수준을 그대로 보여준. 이게 뭐냐면 이제 대회 개막 전에 네. 감독들이랑 주요 선수 이제 기자회견 하잖아요. 미디어 네. 데이라고 해가지고 이때 이제 재밌는 기사가 나왔어요. 어떤 게요? 뭐냐면은 제목만 제가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그 뭐냐면은 제목이 천천히 하세요. 괜찮습니다. 네. 이승우, 백승호도 이승우하고 바르셀로나에서 같이 뛰고 있는 선수거든요. 네. 이게 그 헤드라인 제목입니다. 네. JS컵 출전 외국팀 감독 백승호, 이승우 잘 몰라. 베르헤넨 감독 백승호, 이승우 잘 모릅니다.
벨기에 베르헤넨 감독 이승우, 백승우 잘 모른다. 이 제목이 왜 이렇게 나왔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기자회견 개막 전에 이제 미디어데이 감독 좀 나왔을 때 네. 외국 감독들한테마다 한국 기자들이 다 물어본 겁니다. 이승우라는 선수 아세요? 아. 이승우 아세요? 예. 그런데 외국 감독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네. 이게 시니어도 아니고 네. 주니어인데 한국 기자들은 온리 바르셀로나 유소년 팀에서 뛰고 있다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 야 우리 선수 이 정도인데 이걸 확인받고 싶어하는 거였었죠. 예. 외국 감독들 인터뷰할 때마다 이승우 아세요? 이승우가 얼마나 잘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이렇게 예. 이 얼마나 이게 차마 뭐 이거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딴 소치입니까? 이게 좀 이제 좀 그냥 그만 좀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거는 예전에 오늘 뭐 일부에서 제가 오프닝했습니다만 세계 1위, 동양 1위 뭐 이런 거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 이런 예. 거 좀 안 해도 되지 않나요? 예? 근데 끊임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 손병희 형님이 네. 프랑스나 벨기에 감독이에요. 네. 그 팀에도 바르셀로나 유소년 팀 정도에 되는 데에서 뛰는 선수들이 많이 있어요. 네, 있죠. 나는 한국 기자예요. 네. 그래서 이승우가 이 바르셀로나 유소년 팀에서 뛰고 있는데 이승우 선수 아세요?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거 상대방이 모르겠습니까? 그 정도 이 커리어만 봐가지고 그 정도 되는 선수들은 프랑스나 벨기에 우루과이도 많이 있는 그런 팀의 감독으로 왔는데 네, 네. 이거 정말 이거 창피한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그것도 한두 명이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기자들이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게 이제 한국 그 스포츠 저널리즘의 현 수준이다. 그런 거죠. 예, 한 선수만 계속 주목받게 예. 그 조명하는 거 이것도 문제고 팀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고 걔 아세요? 아이고 우리 아들 잘하는데 우리 아들 학교 가고 우리 아들만 찾는 그런 거랑 예. 똑같은 그런 얘기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넌짓이 네. 프랑스의 이 투르송 단장이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참 한 수 가르쳐 준 거예요. 네. 우회적으로. 이 인터뷰한 내용이 뭐냐면은 프랑스에도 좋은 선수들이 많다. 이 선수들 중에서 바르셀로나에서 뛰는 선수들도 있고 최근에 1부 리그 데뷔전을 치른 선수도 있다. 네. 이 선수들을 앞으로 2년간 지켜본다면은 유럽 무대에서 크게 활약하는 선수가 나타날 것이다. 네. 지금은 청소년대이기 때문에 미래를 더 내다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군요. 이게 뭡니까? 이 말의 속뜻 보면은 네. 프랑스에도 이 정도 수준인데 네. 뭐 이승우 정도 선수에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필요는 없다. 내가 어떻게 아냐 이승우라는 애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금 초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릴 때 일단 긍정적으로 묘사를 하기 시작하면은 긍정적으로 해서 영웅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네. 부정적인 이 선견이나 편입견 또는 부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봐가지고 이 시너지 효과가 붙게 되면은 역적으로 만든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예, 예. 이승우는 어떻게든 간에 이승우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승우는 모든 걸 다 긍정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네. 그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은 이승우 선수를 보니까 어렸을 때 스페인에 가서 그런지 몰라도 플레이는 당연히 스페인 축구 스타일이고 네. 그리고 제스처나 네. 그러니까 이 사고 방식이나 문화가 이제 완전히 이제 스페인식으로 돼버린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뛰다가 심판이 이 휘슬 네. 불거나 휘슬을 안 불어줬다라고 생각할 때 굉장히 액션이 큽니다. 그렇게 예, 스페인식으로. 예. 네네. 그리고 얘기를 계속 하고요. 네. 그리고 표정이나 굉장히 개성이 짙어요. 표정도 네. 막 나타나고 네. 심판한테 말도 많아고 손짓 발짓 굉장히 강렬하게 항의도 하고 하거든요. 네.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한 번 모두는 이제 이승우가 골 언제 넣느냐 이거 지켜보고 있었죠. 네. 한 골도 못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승우 선수 본인 굉장히 답답했겠죠. 네. 근데 한 경기에서 결정적인 찬스를 놓치니까 이승우 선수가 열받아가지고 이 골대에서 슛을 놓치게 되니까
공을 다시 뻥 차버려요. 아, 그런 다음에 골대 위에 광고판 A보드라고 하는 광고판이 쭉 있죠. 예. 광고판에 걷어 찼습니다. 아, 저는 그거 보면서 이건 오바다. 네. 스페인식으로 액션 크고 이런 것까지는 이해할 수는 있겠는데 네. 이 광고판 차고 상대편에 그 넘어간 공을 다시 가지고 차는 거는 이거는 매너에 어긋나는 짓이다. 네. 이런 거는 오바기 때문에 우리가 좀 가르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날 기사 보니까 이제 그 장면을 보고서 네. 대부분의 우리나라 언론들은 얼마나 답답했으면 안 풀릴 대로 안 풀렸다. 플레이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광고판을 걷어찼을까. 이런 식으로 다 써버렸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건 스포츠스타이기 때문에 다른 잣대로 이렇게 하고 어떻게든 도핑 테스트에 걸리지 않고 예. 이것도 잘 무마해서 국가대표 시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럴 때의 그런 저널리즘이랑 똑같네요. 똑같죠. 네, 네. 그러니까 이승우 선수의 본인에게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은 따끔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지금 JS컵 대회 전후에 그런 스포츠 저널리즘에 대해서 날카롭게 오늘 해부주셨어요. 네. 근데 우리가 프로야구 얘기도 가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가끔 하죠. 네. 또 이제 갑작스럽게 질문하시니까 네네. 제가 떠오르는 거는 토요일이었나요? 네. 9명의 선수들이 유니폼을 바꿔 입었습니다. 아, 그게 어떤 얘기였죠? KT와 롯데. 음. KT가 4명 주고 5명을 아, 영입했죠. 네네. 대형 트레이드가. 아, 그 얘기? 있었습니다. 예. KT와 롯데. 예. 근데 KT와 롯데 모두 다 급했어요. KT는 당연히 급하죠. 지금 3승 25패인가 승률이 1할 정도 되거든요. 아무리 신생팀이지만. 예. 네네. 그 롯데도 기분 좋게 출발했는데 이 마운드 특히 이제 중간 불펜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토요일 날 저녁에 발표를 했고 일요일 경기에 곧바로 롯데에서 온 포수 장성우 선수는 KT에서 뛰었고요. 네. 또 이 박세웅 선수 비롯해서 이 투수들 중에서 롯데를 네. 가자마자 경기에 그 다음날 나온 선수도 있었습니다. 네. 이런 정도였었는데 이 많은 팬들이 이제 이 트레이드가 있게 되면은 득실을 따져 보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 KT의 조범명 감독도 물론 이제 그 유망주를 키워볼 수 있는 박세영을 내줬다. 네. 라는 점에서 당장 급한 불 끄기에 급급하다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네. 저는 그럴 만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만하다. 예. 그렇군요. 이 5명 중에 일단은 이 장성우, 그러니까 롯데에서는 강민호 때문에 수준급의 포수임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로 벤치를 지켜야 됐던 장성우 선수를 데리고 왔는데 네. 이 말에 주목을 해봐야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의 진가병이 들어갔을 때, 네. 그리고 박경환이 SK로 갔을 때 네. 팀이 어떻게 변했는지, 노련하고 안정적인 포수를 영입하게 됐을 때 팀이 어떻게 안정적으로 변하는지 네. 효과가 크다. 네. 우리 팀에 지금 급한 건 장성을 데리고 와야지 된다. 네. 장성은 굉장히 고참이고 노련한 선수이고 박세웅 투수는 전도가 유망한 신인 선수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미래를 주고 현재를 데리고 왔다 이러면서 이제 비판을 받고 있는데 저는 꼭 그렇게만 볼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제가 페이스북에서 본 그 패친 중에 한 명은 분명히 롯데 팬이었는데 예. 이거 실패했다. 이거 나중에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그 팬들의 어떤 세상을 보는 눈, 미래나 이 미래에 대한 준비, 또 당장 현재에 대한 어떤 실망감,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반응은 각각인데, 저는 단순히 KT 팬이나 롯데 팬이라 지금 평가하기는 힘들고, 네. 즉시 전력감을 데리고 오는 데에 이 두 팀 다 주목한 것은 틀림이 없거든요. 네네. 때문에 저는 그렇게 윈윈이 될 수도 있는 트레이드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프로야구 소식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스포츠당 보면은 예. 이렇게 다른 스포츠 관련 그런 프로그램에서는 들을 수 없는 그런 얘기들, 특히 미디어 비평을 이렇게 날카롭게 해주시고 그러는데 사실 이것이 스포츠 종목 그 경기력의 향상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하죠. 네. 중요한데
이게 우리 스포츠를 더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예를 들면 문화와 비교해서 문화예술과 비교해서 창작품이 있고 네. 이 창작품에 대한 비평과 비평의 꼬리를 달고 있는 여러 가지 또 다른 콘텐츠가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네. 현실적으로 산업도 키워나가는 거고 네. 사람들의 어떤 관심도 이끌어내면서 더 풍부한 콘텐츠를 쌓아 나가는 거잖아요. 네. 이런 면이 좀 많이 좀 필요하다고 보죠. 알겠습니다. 오늘 준비하신 내용은 다 얘기하신 겁니까? 아니면 뭐 빠진 게 있나요? 지금 할 얘기는 거의 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저기 예. 그 이승우 선수 관련해가지고, 네. 정말 웃기는 얘기가 몇 개 더 있었었는데, 네. 그렇게 됐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럼 잠깐만, 게시판 가볼까요? 게시판에 주목할 만한 그런 이야기들. 박세웅 선수 트레이드 된 거는에 대해서 충격받으신 분들 계시네요. 캉님, 그리고 록 에이지스님 같은 그런 분들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예. 자, 또 파큐아에 대한 얘기 나오고요. 평창 동계올림픽은 분산 개최가 정답이란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포츠당 오늘 댓글이 참 많았는데 어제 오늘 방송 내용을 논의하면서 오늘 방송 참 재밌을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재밌게 해야죠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재밌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예, 저는 참 방송 재밌게 했습니다. 예, 오늘 스포츠당 여기서 그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